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제가 앞전 영상에서 우리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우리 주식에도 성격과 성향이 있고 또 나랑 잘 맞는 주식들을 찾아라. 그리고 지금 약간 주식이 이 종목이 기분이 좋은 상태냐, 좋지 않은 상태냐, 이런 상태를 우리가 잘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식 시장 안에서 내 짝꿍을 찾아라 이겁니다. 나의 천생연분을 찾아라. 저는 아직 짝꿍이 없어가지고 주말에도 지금 이러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지금 이런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진심입니다. 애써 아닌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저의 짝꿍은요, 왼쪽에는 음봉, 오른쪽엔 양봉, 제 파트너들입니다. 내 평생 파트너죠. 자, 여러분들도 주식시장 안에서 나의 평생 파트너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종목, 진짜 나랑, 사실 주식에는 좀 사랑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종목과 사랑은 빠지면 안 돼요. 주식이라는 전체 이 마켓 자체는 사랑을 빠져도 되는데 주식과는 너무 깊은 사랑을 빠지면 안 됩니다. 주식하고는 연애만 하세요. 주식하고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연애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연애만 해볼, 자, 그리고 오늘 소개팅을 해볼 종목 뭐가 있을지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 자, 나와 맞는 성향,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약간 공격적인 성향을 원래 좋아해요. 제가 이제 개별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한때 이제 저도 트레이더로서 있을 때는 저는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리딩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단타 같은 것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중장기 관점도 제공을 해드리고, 많은 분들, 저랑 함께하고 있는 그 수많은 회원님들이 이제 개별적인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자 원하는 성향들을 골라서 담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좀 해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꾸준히 또 알고 계실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어떤 성향이 무엇일까 한번 좀 곰곰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과, 그러면 그 성향에 맞는 종목들, 우리가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 또 어떤 기업을 담아가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자꾸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추천주를 소개를 자꾸 빠뜨리는데, 오늘은 아예 추천주를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가도록 해봅시다. 다음 주 이제 공략해볼, 내일부터 공략해볼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일봉 차트입니다. 우리 차트는 제가 항상 먼저 좀 보여드리고는 있지만 왜 지금 추천주 소개에 앞서서 카카오를 먼저 말씀을 드렸냐.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팩트만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일단은 컨센서스가 좀 살아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봐라.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업 분석을 막 진짜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깊게 막 모든 것들을 다 따져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체적으로 내가 스스로 그렇게 기업에 대한 가치와 성장성을 분석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야, 카카오 앞으로 이게 좋다더라, 앞으로 이거 좋다던데, 이런 것 때문에 보통 보고 투자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뭐 그런 의견도 좋아요. 그런 의견도 좋은데, 이제 컨센서스가 있는 종목,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컨센서스가 있는 종목들을 선택을 해라. 컨센서스가 있다라는 거는 물론 없음에도 좋은 기업들도 많아요. 없음에도 좋은 기업들은 많은데, 일단 이제 초보다, 내가 좀 초보 입문자다 하시는 분들은요, 컨센서스라는 거는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이제 브리핑을 해준 어떤 자료들이 있는 그런 기업들인 거예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리포트도 꾸준하게 올라오고 증권사 쪽에서 목표가를 꾸준하게 산출해내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은 나 혼자 디테일하게 기업 분석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증권사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어떤 이제 요즘에 사실 유튜브로도 정보를 많이 얻곤 하시죠. 그래서 제 영상을 클릭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말이 많고 말이 빠른, 그리고 귀에 쏙쏙 박히는 이 단타수장의 영상, 이걸 통해서 정보를 또 얻고 계시죠. 아주 올바른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선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하나씩 또 단계별로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식은 항상 시세가 그날 달라져요. 그날 시세의 변동은 있지만 기업에 대한 가치의 어떤 밸류의 측면이라든지 기업 가치 측면에서 변동이 없다라면 단순하게 우리가 시세만 놓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 없어요. 어제 카카오가 3% 빠졌다고 이거 당장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
기업이 37만 원일 때와 지금 뭐 올랐다가 좀 빠졌다고 이거 가지고 막 끝났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기업은요, 적어도 카카오는요, 이날하고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고요. 사업에 대한 흐름도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좋으면 좋았지 나빠진 거는 일단은 아직은 없어요. 이 짧은 기간 동안. 그렇죠? 하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진짜 다양한 어떤 좀 즐거움과 희로애락이 여기 다 묻어나는 거죠. 그렇죠? 급등을 보여서 30% 가까이나 상승을 보여줬다가 다시 고점으로 또 한 5, 6% 빠지니까는 매도를 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것만 먹고 나올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카오는요, 기업을 놓고 보면요, 변한 게 없어요. 잘하고 있어요. 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정말 좋은 기업들은 매도하지 않고 더 가져가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저 이 양봉들만 바라는 거예요. 양봉으로만 연속으로 몇 개씩 떠주기만 바라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자꾸 매도를 고민하고 더 사야 될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 필요가 없다. 지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자연스러운 등락인 거다. 그렇죠? 누군가는 올라오니까 누군가는 팔고 싶어서 팔고 또 살 사람은 더 사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마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무튼 이렇게 컨센서스가 살아있는 종목들 요것만 놓고 먼저 보세요. 1차적으로 얘가 지금 얼마나 앞으로 성장성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어날까?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까? 이걸 우선적으로 보세요. 이걸 우선적으로 보시고, 요즘 MTS도 잘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보시면은 뭐 나와 있더라고요. 키움은 어디서 보는지 모르겠는데 뭐 다른 증권사 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가 앞으로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이런 성장세가 이렇게나 가파르네. 이런 걸 가지고 참고를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뭐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성장 모멘텀이 좋다라고 하는 걸까? 이걸 또 계산을 해볼 수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앞으로 이거니까 이거 좋다더라. 그런 아이디어 좋아요. 그러면 거기 관련된 기업이 무엇이고 얘네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전망이 있을까? 왜 단순하게 또 뭐 예를 들어 진단키트, 그럼 진단키트로 그냥 엮여서만 갔는데 시세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시세는 나왔는데 매출이 없는 애들도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우리가 카메라 모듈 쪽, 우리가 기존의 핸드폰의 카메라 앞에 전면 셀카 하나, 뒤에 후면 카메라 하나 이 정도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아이폰 나오는 거, 삼성 이번에 갤럭시 21 그 뭡니까? 사진 한번 봐야겠다.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TOF 뭐 센서랑 뭐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카메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이 제품을 디테일하게 보진 않았어요. 기존에 이제 3개였던 카메라가 벌써 지금 뭐 4, 5개까지 나오고 앉았잖아요, 지금. 이러면은 핸드폰의 판매는 그러니까 휴대폰의 변경 수요는 뭐 거의 뭐 큰 변동은 없지만, 그러면 카메라 모듈 기업들이나 카메라 부품 관련된 기업들은 어때요? 기존에 우리가 카메라를 핸드폰 한 대 팔면 한 대의 카메라가, 핸드폰 한 대 팔았을 때 카메라가 5대라고요. 이런 기업들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얘는 똑같이 지금 삼성전자를 고객 삼아서 갤럭시 시리즈를 계속 주 모델로 삼고 있는데 카메라가 5대야. 그 5대, 물론 5대가 다 다르겠죠. 뭐죠 또 뭐 막막 뭐 어쩌고 뭐 아는데 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거까지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카메라별로 역할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어쨌든 카메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아이템은 떠오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거에 따라서 얘네가 어떤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좋아질까?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다방면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도 어차피 우리 네이버와 같이 이런 플랫폼 기업이긴 하지만 자회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죠. 물론 네이버도 어느 정도의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조금 이게 자회사들, 그러니까 지배주주 순이익 면에서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는 그게 이제 포커스가, 혹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항목, 범위 여러 가지가 카카오는 조금 광범위한 거죠. 그렇죠? 뭐 플랫폼 쪽으로는 안 뛰어든 데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쪽으로 굉장히 지금 또 바라보고 있으면서 자회사들에 대한 어떤 지분 투자에 대한 가치에 대한 거를 이제 또 막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들도 지금 작용이 됐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자회사들도 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하나씩 뭔가 재료가 노출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은 다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니까 카카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그렇게 자회사들이 또 일을 잘해요. 그동안 모빌리티도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해서 좀 적자를 보고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흑전해가지고 자리 잘 잡고 있고, 일본의 피코마,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서 카카오 뭐 뱅크라든지 페이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상장도 앞두고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이 당장에
우리가 내가 매수하자마자 저 모멘텀을 삼아서 매수를 했지만 저 모멘텀이 지금 당장 내일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저 모멘텀이 나오는 일정까지는 이 주식을 보유를 하고 계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있는 음봉과 양봉을 크게 신경 쓰지 말라. 내가 가야 될 목표, 적어도 2022년까지 카카오가 1조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했으면은 여러분들은 그 전망이라는 거에 투자를 했으면 못해도 2022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고 지금 좀 빠지고 이런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요. 왜? 기업에 대한 가치는 변동이 없다고. 외부적인 영향, 수급적인 부분, 가격 때문에만 변동이 있는 거지 그걸 힘들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어떤 대형주들 제가 브리핑 해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현대차 지금 뭐 작살났습니까? 삼성전자 지금 뭐 문 닫았어요? 아니잖아. 투자 계속 늘리고 오히려 막 지금 해외에서 뭐 인텔 쪽의 수주라든지 TSMC와의 격차를 좁혀가는 그런 과정에서 뭐 일부 4분기는 환율에 대한 영향을 받았지만서도 앞으로 좋아질 것들,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이 펼쳐지면서 반도체가 지금 공급난에 있잖아요. 자동차 반도체가 공급난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수혜를 또 볼 수 있고, 먹거리가 많고 모멘텀이 많은데 기업에 대한 흐름이 변화가 없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지금 계좌에 파란불이 떴다고 곡소리 내고 있고 그러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지금 파시는 분들 나중에 보세요. 아니 우리는 목표를 2022년, 현대차 2025년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록들, 이걸 만들어줄 시간도 안 주고 누가 돈 빌려달라 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내가 이자 5% 쳐서 줄게. 알았다. 1,000만 원 빌려줬어요. 한 달 뒤에 5% 쳐서 갚겠대. 알았어 하고 줬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줬어요. 근데 나 혼자 야 너 빨리 돈 내놔. 아니 내가 말일날 준다 했잖아. 한 달 뒤에 준다 했잖아. 아 그래? 알았어. 근데 그냥 빨리 돈 내놔.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인 거잖아요. 사실 그 사람이 보기 얼마나 우습겠어. 그쵸? 그럼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줘버린다고. 근데 난 한 달 안 썼으니까 몰라 나 그냥 그럼 이거 줄게. 한 1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50만 원 받았고 10만 원밖에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적어도 저 사람이 약속한 날짜까지는 기다려줘야죠. 카카오 내년 2022년 말까지 1조 원의 영업이익을 좀 벌어보고 있으면 적어도 2022년까지 기다려줘야지. 안 그래요? 이게 기본적인 투자의 어떤 이거 뭐라고 설명하기도 애매해요. 철학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추천주 또 소개 못 해드리고 지금 이거 되네. 아무튼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실 네이버 없이 살 수 있어요. 물론 네이버 뭐 안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일상 속에 네이버라는 거는요. 저도 네이버에 앱을 뭐 하루에 수십 번씩 열어봅니다. 기사를 보기도 하고 쇼핑도 마찬가지고 검색해 뭐 몰라 어디부터 들어와요. 네이버부터 켜요. 맞죠? 그리고 카카오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 지금 뭐 문자 서비스보다 카카오를 당연히 뭐 99.9% 카카오를 쓰고 있는 거고, 문자는 뭐 이제 광고용으로밖에 뭐 광고만 엄청나게 오죠. 제가 핸드폰에도 지금 문자를 읽지 않은 문자만 지금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지금 1,000개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온 것만큼 또 우리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일상 속의 어떤 플랫폼들인데, 그러면 그런 것들 안에서 이걸 데이터로,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왜? 이미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도 우리 쇼핑 쪽으로 해서도 굉장히 좀 심플하면서 공격적으로 또 소비자들이 봤을 때 와, 이렇게 확 끌릴 만한 기존의 어떤 홈쇼핑들의 틀을 빼서 소비자 입장 한 명과 진행하는 사람이 이제 또 전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네이버도 사업의 투자를 여러 가지 병행을 하지만 그 안에서 카카오는 다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네이버라는 그런 어떤 아이템 플랫폼 자체가 네이버랑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그런 검색 포털에 대한 부분으로 통해서도 이미 너무나 많은 그런 어떤 고객층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또 참여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다. 그렇죠?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게 일단 가장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한 상황에서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저기 돈가스 집이 맛있대. 알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다 알렸다고 아는 사람은 그 집을 다 먹습니까? 무조건? 돈가스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좋아해요. 저는 참고로 미친 듯이 좋아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돈가스라는 것만 간단하게 홍보해 놓으면 알아서 올 사람은 온다라는 거죠.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어떤 기업들은 이미 그런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딱 우리가 뭐 이렇게 구축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고, 또 심지어 이 플랫폼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어떤 광고 이런 매출도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용자가 많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쓸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부터도 엄청난 가치가 있고 엄청난 자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뭐 새로운 제품이 나왔어. 알아야지 쓸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판매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미 이 카카오와 네이버는 엄청난 지금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고, 그걸 토대로 여러 가지 다방면의 사업을 또 영위할 수 있다. 그래서 네이버도 네이버지만 다소 저는 공격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카카오를 조금 더 뭐 선호를 한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카카오를 좀 더 그냥 보고 관심이 가요. 눈이 좀 더 보고. 그렇다고 네이버가 뒤처지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이버 컨센서스 기준 보세요. 네이버 컨센터 보세요. 2019년도에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더블이에요. 더블. 2년 만에 영업이익 더블이라고요. 2년 만에.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성장률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이런 거 몇 개나 보여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네이버 어떡할까요? 네이버 팔아야 되나요? 네이버 어떡하죠? 곡소리 나시는 거 여기까지 기다리기가 힘들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못 기다린다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저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 좋은 기업을 가져감에 있어서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을 만한 내 성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목 매매하세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이거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단타 치세요. 그러면 단타. 짧게 먹고 나오는 매매들을 하세요. 근데 또 그거는 무서워서 못 하겠대. 그러면 기다려야죠. 둘 중에 하나죠. 공격적으로 하든지 시간 투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둘 다 못 하겠대. 그러면 적금 넣어야죠. 그러면 안 그래요? 주변에서 요즘에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막 지금 톤이 높아요. 아니, 좋은 기업을 잘 들고 있는데 시간 투자만 하면 되는데, 뭐 사고 팔을 해요? 머리 쓰래요? 그런 거 없잖아요. 네이버 좋은 기업 잘 선택해서 들고 있었으면 그냥 가만히 가져가면 되는 거고, 시간 투자만 해주면 되는 거고,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계속 음봉만 보면 막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고 막 현기증 나고, 양봉 보면 헬렐레 해가지고 또 신나가지고 오늘은 나 돈 번 것처럼 막 세상 다 가진 기분이고.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돈을 딱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돈이 일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아무튼 결론은 그래요. 지금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카카오는 아무튼 다방면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라는 거는 리스크가 따를 수도 있고 원하는 기대값에 못 미칠 수도 있고 변수와 변동이 있을 확률이 좀 많다. 왜? 카카오가 취급하고 있는 밑에 종속회사들이 50개가 넘는데, 그 기업들이 뭐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사회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어떤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자영업자들 분들이나 이렇게 우리가 뭐 시중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지 못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업종을 예를 들어 투자를 한 기업이 카카오다? 그럼 거기서는 뭔가 또 적자를 면치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에서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분위기 깨네요. 다시 켰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투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변수가 굳이 생긴다라고 하면 확률적으로는 카카오가 조금 더 리스크는 있을 수 있겠죠. 앞으로 밟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지만 그만큼 모멘텀도 많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부분들 많은데 그래도 다소 카카오에 대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렇다고 카카오가 불안정하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거 참 이렇게까지 제가 뱉은 말에 대해서 더 풀어야 되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이버가 좋다니까 그럼 카카오 위험한 거야? 이런 건 아니에요. 카카오가 공격적이니까 네이버 답답한 거야? 이런 의견이 아니라고요. 둘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을 좀 보면 그래도 다소 조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지는 좀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뭐 둘 다 맞지만 그래도 약간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 때 조금 더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작은 변수라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카카오가 좀 더 그럴 확률은 높지만 네이버 대비해서 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 저는 어쨌든 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참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무튼 둘 다 보유해도 좋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나 고성장을 보이는 기업들이 국내에 얼마나 있냐고요. 2020년 거의 5천억도 안 되는 영업이익을 내년 말까지면 더블을 보고 있다고요. 더블을. 그렇죠? 그래서 뭐 주가가 지금 현재 차트 기준으로 했을 때 꼭대기라고 생각이 들지만 목표가 60만 원 이상도 봐요. 저는 카카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대 팔지 말고 가져가라고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추천주를 소개를 못 해드렸으니까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십자셀 기술적으로도 매력이 좀 높아요. 그래서 녹십자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턴을 좀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변곡점에 놓여 있지 않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평면적으로 가격을 좀 바라보면 지금 48,500원이라는 단가의 지지를 받고 올려주고 있는데 굉장히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단가로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단가 매수하시더라도 47,500원에만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스윙 패턴으로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좀 공격적인 패턴으로 접근하실 거면은 프리시전 바이오인데 우리가 3만원에 매수했다가 수익 실현 한번 하고 다시 지금 또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도 우리 VIP님들 보시면 프리시전 바이오 수익 실현을 같이 좀 했었던 종목입니다. 어디 갔노? 어디 갔죠? 프리시전 바이오 여기 있네요. 인증이 좀 많이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프리시전 바이오도 우리가 수익 실현을 계속 해와 단타로 짧게 들어갔다 나온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아시안 IT 같은 경우에도 뭐 수익 패턴으로 녹십자셀 보유하고 계시죠? 자,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보유를 해서 나가야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CJ 제일제당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예 공개해드렸죠. 우리 사실 주력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제일제당도 33%, 17% 등등 아직 계속 우리가 수익권에 있습니다. 면서 꾸준하게 가져갈 당연히 더 가져가야 될 신고가 더 쭉쭉 뻗어가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유를 해오고 있고요. 신규로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도 이렇게 있는데 아직 크게 시세가 나오지 않았죠. 이런 거 여러분들 오시면은 다 여러분들 계좌에 넣어 드릴 테니까 좀 받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안정권으로 접어들 수 있게끔 올려 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같이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다. 오셔서 매수하라고 할 때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프리시전 바이오도 어쨌든 좀 공격적이고 5일선에 최대한 가깝게 매수하고 5일선 이탈하면 손절하는 전략. 인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5일선까지만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다음 주면은 일단은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번 주 시장이 조금 조정받았죠. 그래서 그런 조정받은 틈에 정말 이런 좋은 종목들을 잘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잘 매수를 해서 좀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저렴하게 담을 수 있는 기회니까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좀 다 뽑아놨죠.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컨센서스가 살아날 수 있는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업사이드가 열려있다. 이런 종목들 지금 담아가셔야 뭐 내년이든 올해 말이든 진짜 실적적인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 퍼포먼스가 나올 텐데 이런 거 뭐 뒤늦게 잡으시면은 남들보다는 수익이 뒤처지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는 말 자꾸 드리죠. 아직도 이런 좋은 기업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는 거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주말이면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도 제공을 해드리니까 오셔서 좀 참여하셔가지고 무상으로 다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 이벤트 진행할 때 참여하셔서 여러분들과 또 소중한 인연이 되어서 우리 단타수장과 함께 우리 회원님들 2021년 아주 활기차게 출발을 해서 연말이 됐을 때 우리가 모두가 다 정말 와 2021년 진짜 대박 났던 한 해구나 이렇게 좀 느껴볼 수 있도록 제가 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연말에 같이 한번 웃음을 짓고 싶으신 분들 지금 꼭 연락 주셔서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가 봅시다. 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